네, 이번에는 행정법 답안 작성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법은 다른 과목에 비해서 조금은 처음 답안 작성을 할 때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은 과목이기 때문에 한 번에 말씀드리지는 못할 것 같고 총 3단계로 나눠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좀 개괄적으로 어떻게 답안 작성을 하면 좋을지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영상에서는 실제 문제를 바탕으로 목차를 잡는 연습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영상에서는 제가 직접 작성한 답안을 바탕으로 실제 답안이 어떻게 작성되는가를 말씀드리면서 좀 형식적인 부분에 맞춰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 영상에서는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행정법 답안 작성 방법 제1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 3단계로 답안 작성은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상황 파악이 중요합니다. 상황 파악을 할 때 있어서는 그림을 그려보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등장인물이나 뭐 예를 들어 갑, 을, 병, 많게는 뭐 정까지 나오고요. 그리고 등장인물과 행위들, 그리고 날짜들을 적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순서 적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갑과 을이 있는데 갑이 을에게 임목벌채 허가를 신청을 하고, 첫 번째로, 그 다음에 A4차 신도들이 두 번째로 민원 제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행위들과 그리고 각각 행위자들, 그리고 그것의 순서들을 적어 놓으시고, 또 이제 상황에서 만약에 날짜가 적혀 있다면 날짜도 함께 밑에 적어 주시고요. 이렇게 그림을 그려 놓으셔야 이해가 빠르게 되고, 또 답안을 작성하는 도중에 상황이 모두 본인한테 이제 머릿속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찾아볼 필요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으면서 상황을 파악하고 또 글을 쓸 때 계속 참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걸 첫 번째로 설정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상황을 파악함에 있어서 참조조문도 함께 읽어줘야 됩니다. 상황에는 이제 참조조문 몇 조 몇 조가 나오는데, 그 몇 조 몇 조를 그때 읽어두지 않으면은 답안 작성할 때 제때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때 굉장히 중요하게 파악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황을 파악을 하셨다면 두 번째로 논점을 찾으셔야 됩니다. 논점을 찾을 때 문제를 읽어주면 됩니다. 문제를 읽어야 된다라고 하면 발문이 있습니다. 발문에 예를 들어 뭐 갑의 소재기는 적법한가, 혹은 갑의 권리구제 수단을 검토하라, 그리고 갑의 소청구는 인용될 수 있겠는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게 되고, 또 그에 따라서 논점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때 최대한 많은 논점들, 그 문제의 출제 의도상 필요한 논점들을 모두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문제되는 논점들 모두 찾기. 이때 논점을 하나 놓치게 되면은 답안 작성을 하다가 갑자기 떠오르는 논점을 물론 쓸 수는 있습니다. 보론이나 보강으로 해가지고 쓸 수 있지만, 그것은 그 채점자의 입장에서는 이 친구가, 이 답안 작성자가 처음부터 이 논점을 파악하지 못했구나라는 걸 알게 되기 때문에 좋은 점수, 좋은 인상을 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 논점을 모두 찾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 단계로는 논점을 찾은 다음에는 목차를 잡아야 됩니다. 목차를 잡을 때 간략하게 목차를 잡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목차를 잡고 바로 글을 쓰게 되면은 글이 일목요연하지가 않고 논리 전개가 자연스럽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이게 가능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은 굉장히 극소수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때 따라서 목차를 잡을 때 주요 논점들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논점들이 있지만, 여러 개가 있지만 주요한 논점이 무엇인가를 파악을 해야지만이 분량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요 논점들이 2개가 있는데, 이 문제에 있어서 내가 생각하는 주요한 논점이 하나 있다면은 그것에 좀 더 비중을 투자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15점 문제에 논점이 2개라면 내가 생각하는 주요 논점에 한 8점 정도를 줘야 되고, 나머지는 한 7점 정도를 주는 식으로 분량 조절을 해야지만이 출제자가 생각했을 때 이 사람이 이 문제 출제 의도를 정확히 파악했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채점 자체도 배점이 분량에 따라서 채점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분량을 조절하기 위해서 목차를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목차를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문제점, 그리고 이 어떤 행위의 법적 성질, 그리고 주요한 논점들을 써주고 마지막으로 사안의 해결, 이런 식으로 써놓아야지 이제 글을 쓸 때 자연스럽게 쓸 수가 있게 되고요. 이런 과정은 끊임없는 연습을 통해서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일단 첫 번째 영상은 간략하게 살펴봤고요.
두 번째 영상에서는 목차를 어떻게 잡는지 실제 문제 2018년 1문의 설문 1을 바탕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